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천간오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주 실전에서 합의된 사주들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 안 된 것도 있지만 합의된 사주를 잘 보셔야지 그 의미가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세계적인 부호들의 사주라든가 또 명예와 영향력을 미쳤던 세계적인 여성들에 대한 그 사주를 볼 때에도 합관계가 많이 있었죠. 바로 그 합이 얼만큼 중요한지, 또 왜 합을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그 과정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5개, 갑기합부터 무게합합까지 5개의 합을 적어놨는데요. 이 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첫 시간에 했던 우주의 생성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주 생성 과정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응축된 기운 한 점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죠. 바로 그 기운이 임수라고 했습니다. 바로 한 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점이 어떤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됐죠. 빅뱅을 하게 되면서 나온 에너지가 바로 개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폭발을 할 때는요, 조용히 고요한 상태에서 폭발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폭발음과 함께 가스라든가 뜨거운 열기라든가 어떤 에너지가 폭발해서 퍼져나가면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혼돈의 상태, 즉 원시 혼돈 우주의 상태인 카오스라는 상태가 됐겠죠. 그 카오스의 뜻은요, 잠깐 언급을 하면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어둡고 캄캄한 텅 빈 공간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서는 크게 입을 벌렸다. 우주가 폭발한 것을 우주가 입을 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 에너지가 개수인데, 이 개수에는 바로 임수 이 점, 씨앗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이쪽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근원,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수가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 개수가 그 다음에 혼돈의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안정된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은하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태양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태양계를 그냥 편의상 우리가 병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태양계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렀겠죠.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인가요? 이때에 바로 지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지구의 지표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에 또 지구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꿈틀거리기 시작했겠죠. 그 생명체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갑목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 꼭 나무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생명체의 모든 것의 상징적인 것,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떤 박테리아건 그 생명체의 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식 임계에서도 첫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나오는데 생명체, 자, 생명체입니다. 시작이죠. 생명체의 시작. 이것을 편의상 갑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갑목이 생명체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가 터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 터전, 그게 바로 뭐냐면 기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 플러스 기는 토가 되는데, 즉 토로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감목이 처음에 정착을 하는 터전이 기토고, 뿌리를 내려가는 터전, 정착을 해가는 과정은 목과 기토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이 기토를 일로 옮겨와서 쓰게 되면, 자, 기토죠. 토에다가 이렇게 내리면 밭전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밭전자로 많이 기토를 표현했죠. 이렇게 여기다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기토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갑기합토가 된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것을 뿌리가 먼저 내렸으니까 어떻게 했죠? 겨울이라고 땅 속에서 겨울. 자, 이때 이 기토는 지표면이라고 했으니까 지구 밑이죠? 이 밑에 땅 내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이 뿌리 내린 터전인 기토, 그 다음에 따뜻한 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싹이 좌우로 펼쳐지겠죠? 이때 이 펼쳐진 게 바로 을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직근이죠. 뿌리를 땅으로 깊이 뚫고 들어가는 직근성, 상하 운동이라면 이때 밀고 봄이 돼서 밀고 올라온 이 싹은 을목처럼 좌우로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생명체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 활동이 시작되는, 마찬가지죠. 이 을목의 터전도 있어야 되겠죠. 그 터전을 벌써 감 잡으셨죠? 이게 바로 무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무토의 터전을 내고 계수의 에너지를 무토. 자, 우리 이게 솟아오른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산으로 표현을 많이 했죠. 산. 요거는 평지니까 밭으로 표현을 많이 했고, 그러면 을목이 무토의 터전을 내리고 계수의 에너지를, 따뜻한 봄날에 뭡니까? 에너지. 이 아까 계수는 폭발했을 때 가스, 수분, 뭡니까? 열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수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무토의 터전을 삼고 해서 계수는 이렇게 을목을 키우고 무토의 터전을 내리고 계수를 키워주고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을목이 핀 것은 왜 그랬죠? 간목은 을목을 싹을 내기 위해서 그랬다면, 을목은 왜 싹이 난 겁니까? 즉 꽃을 피워서 종족 보존,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죠. 그 본능에 의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을목을 꽃이니 새을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싹으로도 표현을 하고. 자, 그러면 을목이 경금이 되기 위해서 봄에, 여기 봄이죠. 따뜻한 봄날, 이 아지랑이라고 표현하죠. 이때는 계수가. 이 아지랑이의 기운, 따뜻한 아지랑이의 기운을 가지고 무토의 터전을 내려서 여름을 거치면서 경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을하고 경금이 금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데, 뭐 무쇠덩어리가 된다, 무슨 바위덩어리가 된다, 강산에서 캐내는 원석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열매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꽃이 봄날을 지나면서 여름이 오면서, 자, 꽃이 지면서 여름날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열매가 생겼죠. 즉 처음에 수박, 참외, 오이가 생겼죠. 근데 초여름에는 조그맣던 게 한여름날에 병화의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이 을목은 무럭무럭 열매가 점점 커가겠죠. 그래서 수박이 처음에 이만했고 토마토가 요만했고 했던 게 막 점점 커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름을 거치는 동안 경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름을 끝에 가서는 굉장히 커지겠죠. 바로 이 과정을 을경합금이 된다고 해서 부셋덩어리가 아니라 경금이라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을목일주로 태어난 사람이 무토나 계수가 없이 또는 병화가 없이 을과 경금만 합의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주에서 좀 뭔가 순환이 잘 안 되고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려갑니다. 물질이건 정신세계건 뭔가가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경금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 경금 있고 또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나눴을 때 봄에는 을하고 이렇게 을과 개와 무토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여름날에는 을목이 있어야 경금이 되니까 을하고 경금이 있을 때는 합의됐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을목일주로 태어난 사람이 경금을 보게 되면요, 병화 없이 경금을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화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열매로 키워가고 확대를 해가고 확장이 돼가지고 가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머물러진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경금일주가 을목을 받고 이 계수나 무토나 병화가 없다면 이때는 우리 을목은 여자고 꽃에 비유하죠. 여자고 경금은 이제 무쇠로 표현을 하니까 남자가 되겠죠. 그러면 금금 뭐 우리 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무쇠 같은 힘을 가지고 을목을 합시켜 가지고 재물을 끌어오니까 바로 조폭 깍두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니들을 꼭 데리고 재물을 만들어내죠. 억지로. 그러니까 불법이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을목이 경금이 될 때는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표현했죠. 하나님, 또 선생님, 지도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을경 될 때는 병이 있어야 되고, 또 경이 없을 때는 을계무로서 이렇게 이 을목만이라도 잘 자라려면 이렇게 구성이 을계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구성이 을계무가 잘 되어 있어야 경금이 왔을 때에 열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재물을 볼 때는 조금 적겠죠. 왜? 을목이 핀 것은 경금,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을이 존재하는 거니까. 을은 피어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수박 얘기했는데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수박꽃이 피었는데 수박꽃이 비쌉니까? 수박이 비쌉니까? 오이꽃이 비쌉니까? 오이가 비쌉니까? 참외꽃이 비쌉니까? 참외가 비쌉니까? 자, 한 가지만 더. 토마토 꽃이 비쌉니까? 토마토가 비쌉니까?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을 때, 을개무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꽃이 활짝 피고 싹이 피고 꽃만의 상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양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겠죠. 바로 경금화 됐을 때, 을경합금이 돼서 열매가 됐을 때에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굉장히 비싸졌겠죠. 이제 이 수박값이 비싸졌겠죠. 바로 그 의미 때문에 요 을계무하고 을경병하고는요 값이 다릅니다. 즉 재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사주에서 을경합이 됐을 때, 그렇죠? 경금, 을이 이렇게 됐을 때 연관과 시간에서 됐을 때는 그만큼 폭이 넓은 데서 먼 곳에서 합의된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넓이를 크게 쓴다고 했죠.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의 폭이 넓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결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자, 여기서 무토는 뭡니까? 봄과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또 소통 공간이죠.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의 기운은 그래서 중재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균형과 중재자, 자기 영역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다음에 병신합수, 요건 조금 이따 하고요. 정임합목이 되는 과정인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화 불하고 임수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나무로 되느냐? 불하고 물이 만나는데 나무가 되느냐? 뭐 하나님이 뭐 창조를 하고 부처님이 창조를 한 게 아니라 이 임수의 폭발에서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축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응축된 기운인데 여기서 경금 시작을 해서 경금 열매가 여름을 지나고 완성이 되면서 단단해지면서 자 단단해진다 경금처럼 이 단단해진다고 딱딱해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열매가 병화를 보면서 점점 확대가 되면서 껍질이 두꺼워진다라는 얘기죠. 단단해지죠. 외부를 또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의미로서 금으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름이 끝나가면서 이제 경금이 열매가 다 확대가 됐습니다. 커가지고 자 이게 대추라고 칩시다. 은행나무에 뭐 은행이라도 좋고 대추도 좋고 사과도 좋고 배라도 좋습니다. 자 이때까지 여기 매달려 있는 열매가 경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뭐 추석 무렵을 전후해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보기 좋은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 값을 많이 받겠죠? 이쁜 상태. 아주 그런 상태가 내가 보지만 수확률이 좋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 경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떨어지게 되죠. 이 떨어지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신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에서 시작해서 계속 거쳐서 간목이 돼서 을목 경금화 돼가지고 열매가 맺힌 다음에 땅으로 지표면으로 떨어졌으니까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완성이 됐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분리 독립을 했죠. 경금에서 땅으로 떨어졌어. 즉 부모님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부모님 곁에서 매달려 있다가 분리가 됐죠. 즉 독생자가 된 겁니다. 분리 독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금일주는 고독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이라고도 하죠. 고독합니다. 분리가 떨어져 나오니까 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이건 단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룹을 상징하고 단체를 여러 개가 매달려 있는데 떨어질 때는 하나가 딱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의 독립의 한 길, 독생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함인데 이 신금이 떨어지면서 이 경금에 있던 이 육질 있죠. 육질. 껍질서부터 다 해서 육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거름이 되겠죠. 거름이 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낙엽이 덮이고 가을이 되면서 이제 낙엽이 쌓이고 덮이고 흙 속으로 들어가면서 신금은 씨앗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씨앗 상태가 됩니다. 이 씨앗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건 가을이죠.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겨울이 되면서 여기는 가을인데 초겨울이 되면서부터 이제 쌀쌀해지겠죠. 근데 이 신금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죠. 만유인력에 의해서 떨어졌죠. 바로 그 작용을 해준 게 뭐였습니까? 정화였습니다. 정화의 여태까지 그 지난 시간 동안 했던 게 바로 정화 중력이죠. 이 중력의 힘으로 해서 떨어진 것이 바로 이 겨울에 땅 속으로 들어가서 춥지 않게 낙엽이 흙이 이불 역할을 해주고 즉 기토로 떨어진 거죠. 기토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때 얼어 죽지 않게 기토만 가지고 안 되죠. 얼어 죽지 않게 정화의 따뜻한 열기를 공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정화하고 신금만 있으면은 싹이 납니까? 임수의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임수의 수분. 이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신금 씨앗이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정화로 따뜻한 열기를
공급받으면서 겨울을 나서 요 신금이 바로 간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임 한목이 될 때에는 정임 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신이 간목이 된다는 건 씨앗이 다시 뿌리를 내리는 이 나무 형태로 바뀐다는 것은 형태, 물질의 형태가 바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이 합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 이제 그 뭐 궁퉁보감이나 적천수라든가 왜 연애자편 같은 걸 고전을 보게 되면 정임 한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정임 한목이 과언이 아닌데 뭐라고 표현이 됐느냐면요. 정임 한목은 음란지합이다 그랬죠. 음란한 합이다. 왜 음란한 합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신금이 없이 둘이 합이 될 때는 이건 음란지합이라고 합니다. 자, 따뜻한 열기에 이 물이 있으니까 따뜻한 온천수와 같겠죠. 따뜻한 물이 됩니다. 그 물속에서 신금이 씨앗이 발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서 정화와 임수만 있고 신금이 없게 되면 둘이 뭐 합니까? 그냥 합이니까 본능적으로 음양이 붙어서 합을 이루는 거예요. 즉 맨날 만나서 사랑만 하고 섹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신금이 없으니까 결과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란지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금이 있게 되면 바로 따뜻한 열기를 얼어죽지 않게 씨앗을 보호하고 임수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임신했을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애를 키우는 그 물 있죠? 잉태된 물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되겠죠. 양수. 그래서 임수가 신금을 품고 정화가 따뜻한 훈훈한 그 어떤 기운을 보태주면서 겨울을 무난히 나게끔 하면서 이것이 딱 그 겨울 끝 축이죠. 축월에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에 이제 좀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려면 깊게 들어가려면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지장간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임이 한목이 된다라는 것은 신금을 걸쳐서 바로 간목으로 간다라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바로 이때는 씨앗 즉 신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하고 신금만 있고 임수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정신이 이상자라고 그랬죠. 씨앗에다 불을 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큰 재물로서 완성이 된 건데 재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을목과 무토와 계수의 삼일지일 때는 재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꽃이 핀 상태에서는 비싸봤자 재물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수박꽃하고 참외꽃이.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재물의 완전히 물질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폭발력을 가지는 이 중력에 의해서 임수의 폭발과 정화의 중력으로 해서 재물을 끌어모으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돈을 번다. 즉 뻥튀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다. 바로 이 정임신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게합하는 아까 이 뭐죠? 무토의 계수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을목을 키울 수 있는 에너지 이렇게 해서 무게합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무토가 계수의 따뜻한 봄날의 따뜻한 열기 아지랑이를 끌어와야만 을목을 키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을목은 반드시 이 무토가 있어야만 자기 터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화려한 봄날을 약속할 수가 있다. 자, 따뜻한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병신합은 제가 뒤로 밀었는데 자, 요 지구의 지표면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뭡니까? 외부죠. 외부고 여기 지구 내부죠. 그러면 전부 다 합은 정임합, 갑기합, 을경합, 무게합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천간은 천간끼리 되고 지구 내부는 내부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병화와 신금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와 내부의 합이죠. 자, 이 사주는요, 이 병화식은 균형과 조화가 안 맞은 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합은 모든 게 서로가 필요해서 결과물을 내든 안 내든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이 병화와 신의 합은 이것은 열매가 돼서 떨어져서 씨앗화가 된 건데 이 병화가 그때까지 병화가 계속 햇살을 비치게 되면 이 신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 죽어버립니다. 타서 재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일주, 양이죠? 남자와 신금일주 여자가 만났어요. 자, 어떤 남자의 사주가 병화고 일주고 신금이 뭐 시간에서 있다거나 월간에서 있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합입니다. 잘못된 만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서로 필요 없는 것을 내부와 외부가 만날 필요가 없는 건데 완성된 거를 합을 시킨다? 이건 태운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워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지겠죠. 병화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고 신금은 자기가 완성된 걸로서 다시 윤회의 과정을 거쳐서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겨울로 들어가는 건 윤회라고 표현을 하죠. 신금에서 간목으로 가는 윤회의 과정을 겪어야 될 게 태양을 계속 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신금일주가 병화를 만났을 때 하고 병화일주가 신금을 만났을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금일주가 병화를 만날 때는 시간이라든가 월간에서 만나면 안 되고 한 칸 건너가서 만나야 됩니다. 일간으로서의 내가 신금일주라면 연간에서 만나든가 병화일주라면 천간에서 신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서 이게 타버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병화와 신금은 반드시 수의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임수가 중간에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기를 가지고 조절을 정화와 신금이 가까이서 만나면 아까 어떻게 됩니까? 타죽는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병화도. 그러니까 정화와 신금이 얼어 죽지 않게 정화의 따뜻한 기운으로 땅속에서 보호하는 건 좋은데 이때도 가까이 있으면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임수의 수기가 있어야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병화와 신금의 이 합일 때는 반드시 임수라는 수기운이 있어줘야 타죽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말라버리겠죠? 탄다라는 것보다 말라버리겠죠? 수분을 다 뺏기고. 그래서 임수가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병화일주 남자가 신금하고 합이 되면 참 괴롭습니다. 서로 부부간에 잘못된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신금이 합되는 거하고 을목하고 경금이 합되는 거는요, 반드시 아까 을경에서는 병화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병신합이 될 때는 반드시 수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금일주 그날 우리 마릴린 monroe의 사주인가요? 신금일주가 옆에서가 아니라 한 칸 건너서 연간에서 병화를 볼 때는 태양이 보석을 비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석을 비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타지 않고 반짝반짝 빛을 내주기 때문에 신금일주의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게 병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문제가 없고 유명한 명예가 따른다거나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옆에서 합의될 때는 잘못된 만남, 잘못된 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합이라는 거는 진짜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보충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